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일부 제약주들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 제일약품 역사적인 신고가에 달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타로는 접근을 해봤지만 지금 그때 매수가 이후로도 거의 5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준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들 제일약품을 제가 굳이 이렇게 영상을 안 찍어도 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저는 이 종목을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몇 종목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약품 좋아해요. 저도 이거 뭐 올해는 못 갔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일약품의 주주총회도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정보라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직접 제가 몸으로 뛰고 발로 뛰면서까지 리서치하고 진짜 정보를 취합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제일약품인데, 물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쁘죠.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기쁜데, 이거를 사실 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테마로서만 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 대응 잘못하시면 진짜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기업이 좀 나쁜 기업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테마로는 조금 과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일약품 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 보셔도 마찬가지고 월봉 보셔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일약품이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이유는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가 없는 차트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저항이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 랠리를 미친 듯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트렌드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우리 매매했던 종목들 알죠? 인증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저희가 30% 이상에 대한 수익을 막 실현했었고, 셀레믹스 마찬가지고, 이지바이오도 단타로 하루 들어가서 뭐 10%대 수익 벌써 챙겨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센코도 뭐 이틀 연속 상한가 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 실제로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앞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10% 이상이고, 인증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약간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기술적으로 저항이 없는, 그런 저항이 없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면서도 매도세보다도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는 힘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폭풍 랠리가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화이자 관련주로 엮였죠. 왜 화이자 관련주로 엮였나요? 우리 성석재 회장님, 대표님께서 지금 화이자, 그쵸? 화이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우리 이 제일약품도 같이 좀 연관이 있는데, 뭐 추후에 정말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화이자에 대한 성분, 원료, 원자재 이런 것들로 해서 매출이 발생시킬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지금은 테마로서 급등을 하는 힘이 90% 이상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적정 수준에서 대응을 못하면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 잘 보세요. 자, 최대 주주 63%, 거의 여기까지 뭐 짜잘한 것까지 합치면 64%가 거의 지금, 그쵸?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통 비율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유동 물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한번 테마로서 엮였다가 적기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고 나오지 못해서 물려버린다라고 하거나, 혹은 뒤늦게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얻고 나오지 못할 때, 즉 테마에 대한 재료가 소멸될 때, 혹은 다 드러나서 이제 차트에 녹아났을 때는 여러분들 시간적인 투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물론 제일약품 저는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이 못 갈 종목은 아니에요. 시간적인 투자가 있었을 때 못 갈 종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6천억 원대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매출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규모가 2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400여 개의 제약사가 과다 경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한양행이 뭐 이렇게 해서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4천억 원, 녹십자 1조 1천, 종근당 1조, 대웅제약 1조, 한미약품 8천억 원, 근데 제일약품이 6천억 원대면요, 나쁘지 않은 성과라는 겁니다. 물론 이 최종적인 순이익 면에서는 뭐 이제 아무래도 파이프라인 연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영업이익이 자체가 적다라는 거는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6천억 원대인데 영업이익이 4억 원이다. 요건 아마 이때 이 연도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때는 제가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정확하게 저 내용이 무엇이다라고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고,
사실 저는 제일약품의 어떤 그런 메인 파이프라인 자체가 JPI 289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품목, 뭐 코드 약간 이런 식인 거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JPI 그렇죠? JPI 289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임상에 대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89라는 요 코드에 대한 임상은 어떤 거냐면요. 그 뇌졸중 치료제예요. 그래서 현재 뭐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임상 2상도 중간에 임상 2-1 그러니까 2- 코호트 임상 2상 코호트 A, B, C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아마 코호트 C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요. 우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제일약품이 최근에 거의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중국이나 미국 쪽, 독일 쪽에서 굉장히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계속 달라고 제일약품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뭐 몇 달 전에 그 제일약품의 IR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 라이센스하고 관련해서 좀 어때요? 문의가 좀 있나요? 아니면 관심들을 좀 갖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단계보다도 추가적인 단계에서의 성과를 더 요청을 하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임상 2상 정도만 최종적으로 잘 클로징을 한다라고 하면 3상에서 아마 기술 수출이 일어날 확률도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289에 대한 임상을 지금 일단은 다양한 병원에서 하기 위해서 병원은 좀 많이 확보를 해나가고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환자를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 뇌졸중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 환자가 뭐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1시간 내에 3시간 내에 1차적인 어떤 약품을 투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289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임상이 일단은 환자들이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지만 이거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의 보호자가 이미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막 너무 놀라고 그쵸 보호자로서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임상을 가서 이거를 좀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브리핑하면서 얻어내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가정이나 지인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병원을 가서 내가 정말 너무 놀란 상황으로 병원에 갔는데 내 가족을 임상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물론 좋은 뜻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지금 환자를 살리는 게 우선이지 거기서 임상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가 좀 거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89의 환자 모집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289를 투여를 해야 되는 시기나 시간 자체가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적기에 1차 약이 투여가 되고 2차로 지금 다시 한번 289를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사실은 버겁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밖에 지금 JPI 547이라는 우리 항암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상 1상 1-B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인이 거의 아까 이제 289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약간 뒤따라오는 게 547 7입니다. 이거 7. 547. 이 항암제 쪽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임상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엔 한국에서 뭐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JPI는 아니고요. 이제 JLP라는 겁니다. JLP1207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인데 요거는 한국에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임상을 완료해서 판매 중인 그런 제품 자체가 이미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임상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마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임상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다 하고 FDA 승인 따고 시판허가 받고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현재 기준에서 메인인 289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라이센스 아웃을 실행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셀리버리 그거 보셨나요? 셀리버리 대주주입니다. 주가 폭등으로 폐업합니다. 이거 그쵸? 이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때 막 굉장히 핫했잖아요. 저거 여러분들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결국 기술 수출이 제약바이오 치기도 해요. 뭐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직접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기술 수출하는 것 자체가 이 규모가 그러니까 매출 발생되는 규모 자체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아마 289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위주로 좀 진행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는 임상 2상, 3상을 계속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제약사에는 라이센스 아웃에 더 초점을 두고 있고, 아마 내년에 되면은 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열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겠죠. 작년에도 괜찮았거든요. 중국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도 아마 추가적인 어떤 성과를 가져가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제일약품도 관심을 또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하거나 이러냐, 지금 당장에 진짜 이런 혁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무 테마로만 엮어서 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으로 빨리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팔아라 이건 아니지만 분할로서 시세를 내줄 때마다 분할로서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냐. 지금 이 상승이 계속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친 폭풍 상승을 보여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날 20날 초단타로 접근을 했다가 27일날 다시 한번 편입을 해가지고 우리 그 다음날 상한가를 한번 먹고는 나왔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갈 줄은 몰랐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한 거고, 10월 27일 신규 종목 추천해가지고 제일약품 단타 47,500원에서 48,500원, 그쵸? 47,500원이 이 라인인데 충분히 편입이 됐겠죠, 요날. 그래서 충분히 편입이 됐을 거고 그 다음날 상한가까지 바로 도달해주면서 뭐 이런 수익을 또 실현을 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요즘에 트레이딩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대응한 것 뿐이고, 또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잡았던 단가 자체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또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겠죠. 아, 아까워. 나도 좀 사놨어야 되는데 1, 2월 보고서 충분히 우리가 또 한번 어떤 이슈를 앞두고서 사도 될 만한 종목이었는데 저는 개별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별 매매를 하면 회원님들께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개별 매매를 하지 않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테마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또 테마로 올라가는 건 좋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드려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약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도 제가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면서 좋은 소식들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고 전달해드릴 거니까 영상 종료 전에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실 텐데 뭐 괜히 어디서 뭐 몇백만 원짜리 리딩을 가입해라 수익률 몇 % 이런 거 속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전문가나 그런 회사들은요 되게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들께 이제 가입을 하면요 손절을 절대 안 합니다. 손절은요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해주는 게 맞아요. 내가 손절을 하고도 그거를 빠르게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문가가 책임지고 커버를 좀 해주겠다라는 거면, 그쵸? 뭐 돈을 메꿔준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께 있는 거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단타로 접근해서 1, 2% 손절을 했다? 그거 뭐 복구를 못 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내가 1, 2% 손절 안 치고 마이너스 10%, 20% 가버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되 그런 손절들은 좀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따라 주시면 분명히 복구가 되고 또 회전율을 높여서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손절을 막 한다 이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물려서 여러분들 질질 끌기보다 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리딩을 진행한다라는 부분 꼭 인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좀 되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